안녕하세요. 암 재활 운동 전문가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항암 치료 중 운동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암 치료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수술에서부터 방사선 치료 그리고 다양한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세포 독성, 그리고 두 번째가 표적 치료, 세 번째가 면역 항암, 이런 식으로 항암 치료가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암 환우분들을 힘들게 하는 치료는 바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우분이 지금 항암 중이에요라고 했었을 때 어떤 항암 치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면역인지 표적인지 세포 독성 항암제인지,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 중에서도 어떤 항암제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암의 특징, 또 암세포의 특성, 이런 거에 맞춰서 항암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또 어떤 항암제, 대장암은 또 어떤 항암제, 그래서 암종에 따라서 사용되는 항암제가 다 다르고, 또 유방암 안에서도 A형에 따라서도 또 사용되는 항암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항암제가 각각 서로 다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 환우분께서 운동하러 오셨으면 이 회원님이 어떤 항암제를 쓰셨는지 거기에 맞춰서 부작용도 예상을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큰 카테고리를 보면 급성 부작용, 그리고 만성 부작용, 세 번째가 지연성 부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급성 부작용은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고, 물론 힘들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만성 부작용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잘 안 되고, 또 영원히 또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면, 심장 독성 같은 경우 항암제 중에서 우리가 호르몬 양성 환우분들 같은 경우 AC라는 항암제를 좀 합니다. 이 A가 아드리안마이신이라는 항암제이고, 큰 카테고리는 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를 하게 되면 심장 독성이 많게 되죠. 또한 허투 양성 환우분들 중에서 TCHP라는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 H가 허셉틴이고 성분명은 트라스투주마비라는 항암제입니다. 표적 치료제인데 심장 독성을 또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 독성, 이런 신경 독성 같은 경우는 주로 백금계 계열, 대장암 환우분들은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렇게 하는 백금계 계열의 항암제를 하는데, 이 백금계 계열 항암제들이 이런 신경 독성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런 백금계 계열을 많이 하는 암종이 바로 대장암이고 직장암이죠. 그리고 유방암에서도 TCHP, 여기서 C가 바로 카보플라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항암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달라지고, 이 부작용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는 오랜 기간 환우분들을 힘들게 하는 만성 부작용으로 갈 수 있는 부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항암 중 운동을 하면 다양한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확실하게 검증된 운동의 효과는 첫째, 근육 소실을 막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체력 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폐기능 저하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또 마지막, 암 피로도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죠. 단순히 지금 내가 힘들게 항암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운동 정형학들이 계속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근육 소실이 예후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예후는 단순히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생존율 또는 재발률하고도 연관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체력 저하가 일어나면 치료 내 약성이 나빠져서 항암 치료의 계획을 못 쫓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중간에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중간에 항암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체력 저하를 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삶의 질이라는 건 통증 또는 불안감, 우울감, 메스꺼움, 구역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은 여러모로 그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리고 또 불면증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항암 치료 중 운동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암종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냐 보면은 거의 모든 암종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중에서 효과가 큰 암들 몇 가지를 보면 유방암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 대장암, 부인암, 두경부암이나 식도암, 위암, 그리고 폐암, 혈액암 등도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기에 상관없이 1기에서부터 4기까지 전이성 암 한우 분들에게도 항암 중 운동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임상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그룹은 운동의 효과가 상당히 컸고요. 또 어떤 그룹은 운동의 효과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은 운동 효과가 없거나 또는 더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환우분의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을 때가 가장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분이 진단받은 암종, 뭐 유방암이면 유방암, 폐암이면 폐암, 그런 암종에 맞는 운동이 들어가고 또 그분이 받았던 병기, 1기일 수도 있고요. 또 3기 또는 4기, 이 병기에 맞는 또 운동 강도나 운동 종류를 잘 선택해서 운동을 또 들어갔거나 또는 치료의 종류, 이분이 받았던 치료들, 어떤 항암제, 어떤 방사,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또 수정을 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치료로 생겨나는 부작용이나 체력, 나이, 암 이외의 동반질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진행을 했다면 운동 효과가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옆에서 있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단순히 재활적인 컨셉, 부작용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목표도 있지만 사회 복귀를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현대에는 보면은 40대, 50대 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회원님들의 한 60%는 다 40대 또는 50대입니다. 이 자료는 유방암 환우분이 암 진단을 받았었을 때 그때 나이, 연령을 본 겁니다. 보면은 40대가 압도적으로 좀 많죠. 점점점 이 나이대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주 중요한 나이에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래서 60대나 그 이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일적으로도 또는 가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은퇴한 시기에 맞물려서 좀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이 있는데 40대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빨리 가정으로 또는 일적으로도 복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항암 치료 중 운동은 치료로 생겨나는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이나 일로 복귀가 좀 더 수월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항암 중 운동이 좋은 거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세 번째는 회복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하게끔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만약에 항암 중 운동이 이분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예후라는 거는 생존율이나 재발률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운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운동 종양학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항암 치료 중 운동을 했었을 때 재발률이나 생존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스네아 연구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스타트 임상 연구라고稱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설계를 보면 조기 유방암 한 후 항암 치료 중 운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A그룹은 운동을 하고요.
B그룹은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총 242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보통 연구를 보면 1년, 2년이 좀 많은데 이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는 8년까지 추적 연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는 재발률을 본 겁니다. 이 빨간색이 운동했던 그룹이고 파란색이 항암 중 운동을 안 했던 그룹인데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운동했던 그룹이 약 7%가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항암 중 운동을 안 했던 그룹들이 약 7%의 재발률의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고 얘는 전체 생존율을 본 겁니다. 빨간색이 운동했던 그룹이고 파란색이 운동 안 했던 그룹인데 역시나 운동을 항암 중 했던 그룹이 생존율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 10원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인데 운동했던 그룹이 운동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먼 거리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겁니다. 재발률도 줄여주고 재발은 이제 국소 재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방암의 왼쪽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근처에서 암이 다시 재발이 되었다라는 케이스고 얘는 먼 거리로 전이가 된 사기 암 환우분들이죠. 유방암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뼈나 뇌, 폐, 간, 주요 장기로 전이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운동했던 그룹이 운동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이렇게 위험하게 전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다. 문제요. 항암 중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의미하는 거는 항암 치료 중 운동은 단순히 피로와 체력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무작위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 운동이 예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준 자료이다. 또 하나 연구 하나만 볼게요. 이 연구는 고위험 유방암 한후 1,300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전에도 운동을 했고요. 항암 치료 중에도 운동을 했고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2년 동안 운동을 했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항암 전에도 운동을 했고 항암 중에도 운동을 했고 항암이 끝난 2년 후에도 운동했던 그룹들이 재발률이 약 55%가 줄어들었고요. 전체 사망 가능성도 68%가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운동은 치료 전에도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예후가 좋았고 항암 치료 중에도 운동했던 그룹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완료가 된 후에도 운동했던 그룹들이 예후가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재발률과 생존율을 본 연구 결과가 아니라 과연 항암 중 운동이 치료의 결과에 도움을 주느냐라는 걸 본 연구입니다. 유방암 1기에서 3기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86명은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7명은 운동을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관리 감독 하에 운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영양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 연구의 결과가 좀 의외였는데 유방암의 A형이 크게 4가지가 있죠. 호르몬 양성, 그리고 허투 양성, 함중 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중 양성 이렇게 4가지 그룹 안에서 운동이 치료의 가능, 결과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하나도 없고 특히나 호르몬 양성과 삼중 음성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 좀 더 자세히 보면 RDI가 있고요. PCR이 있습니다. RDI는 치료의 성적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예상된 병기를 보고 항암제의 용량과 차수와 그리고 휴식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계획에 쫓아왔었을 때 이거를 100%라고 한다고 쳤었을 때 임상적으로 85% 이상 점수를 맞으면은 항암 치료의 성적이 좋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DI는 그 치료의 계획에 환자가 잘 쫓아오고 있는지를 보는 치료의 성적의 하나의 지표라고 보면 되고 그 구성은 항암제의 용량과 그리고 지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차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따져봐서 점수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RDI는 85% 이상
점수를 맞으면 어느 정도 좋다고 하는데 인터벤션 그룹이 운동 개입군이고요. 언유저 케어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룹입니다. 보면은 여기 호르몬 양성 그룹에서 운동했던 그룹 10명 중에서 치료의 성적이 96% 이상이 되었고요. 운동하지 않았던 그룹은 90%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항암제의 용량이 줄어들었다거나 또는 차수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그 3주 간격의 텀이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회복이 안 되었으니까 한 주 더 쉽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치료의 계획이 딜레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죠. 근데 운동했던 그룹들이 더 성적이 좋았다. 그리고 이 PCR은 완전간해입니다. 선행암압을 먼저 하고 수술을 딱 하려고 봤는데 암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이제 완전간해라고 하는데 호르몬 양성 그룹에서 10명 중에 3명이 완전간해가 왔고요. 운동하지 않았던 호르몬 양성 그룹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이 치료의 성적에도 도움을 주고 치료의 결과, 완전간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연구 결과고 3중 음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들면 PCR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3중 음성은 원래 3중 음성 자체가 완전간해 확률이 좀 더 다른 R형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항암 중 운동했던 16명 중에 11명이 완전간해가 왔고 항암 중 운동하지 않았던 3중 음성 환우분 10명 중에 3명밖에 완전간해가 안 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운동했던 그룹은 약 69%가 완전간해가 왔고 항암 중 운동하지 않았던 3중 음성 환우분들은 30%밖에 완전간해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단순히 생존율을 개선했던 논문이 아니라 항암 중 운동이 항암 반응성 자체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연구 결과이죠. 근데 거의 모든 연구들이 보면은 항암 중 운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 결과들은 많이 없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건 없었고 대체로 그 프로그램을 잘 짰었을 때는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료 중 운동은 항암 치료로 발생된 다양한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운동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만 더 추가 설명을 할게요.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선행항암을 하면은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암 진단을 받았을까? 또 이 암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불안감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생각만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가면서 계속 보면서 불안감을 되게 높이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스트레스고 걱정이면 끝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만성 스트레스 또는 여기 플러스 급성 스트레스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면역, 회피 현상과 또는 신생혈관 촉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산소 환경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만성 염증 상태를 더 촉진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암의 특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수많은 비활동성으로 통하여 근심 걱정 많고 스트레스 많고 또 수면장애 있고 이러면은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 있고 그 뜻은 치료의 결과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야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부작용 완화를 넘어 치료 내의 악성과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 연구 결과를 설명을 드렸죠. 치료 내의 악성은 치료 순응도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한 그 치료의 계획에 환우분이 얼마나 잘 쫓아오고 있느냐를 보는 거를 이제 치료 순응도가 좋다 나쁘다고 하고 이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치료 내의 약성입니다. 이 치료를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치료 내의 약성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부작용들입니다. 또 이 부작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에 운동이 이런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을 중심으로 완전간해와 치료의 효율을 보는 지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 중
운동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져, 운동하면 뭐 좋아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의 치료 내역과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 부작용, 그리고 합병증, 체력, 나이 수많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정말 섬세히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맞춤식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암 중에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그 이유, 더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